안내드립니다. 모든 대회에서 사진 촬영은 경기 종료 후 가능합니다. 연습시간, 대기실, 관중석, 경기 중 사진 촬영은 어려워요. 정희가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수들을 위해 조금만 배려 부탁드릴게요. 2026년 3월 어느 날 오늘도 어김없이 대회 지역으로 출발하는 정희. 날씨 많이 풀렸다. 바람이 아예 안 불어. 시작부터 웃음을 주고 시작하는 정희. 근데 이건 내가 왜 들고 가는 거지? 엄마가 들어준 거일 뿐이야. 어쭈, 요거 봐라. 들어달라 한 적 없어. 하나도 들어준다고 한 적 없는데? 엄마는 그냥 들고 간 거잖아. 난 도구치고 지금 달려있는데 갑자기 사라져 있었더라. 갈수록 진화하는 이 뻔뻔함. 왜? 아무 말 없이 엄마가 그냥 들어줬는데 가다 보니까 엄마가 되게 힘들어 보여서 아, 힘들어 보여서 그래서 학원 앞에서는 들어주는 거야? 아니 어? 엄마 말이 이상하잖아. 잡아먹어버릴 테다. 손이 없어 얼굴로 인사하는 정희. 대회 전날 저녁 미리 출발하는 아이들. 내일 보자그. 정희 엄빠는 대회날 출발합니다. 새벽 4시 출발. 잠을 잔 건지 밤을 샌 건지 전국을 돌아다니니 좋겠네. 전국을 가면 뭐합니까? 각 지역의 체육관만 보고 오는 것을. 그리고 전국대회는 대부분 전라도 아니면 강원도인 것 같아요. 이번에도 역시 강원도 삼척. 6시 되기 좀 전에 도착. 왜 이렇게 빨리 갔어요? 아이들 대회용 머리 만들어주러 갑니다. 삼척. 어디 보자. 이건가? 이거 아니? 여기였던 것 같아. 잠깐만, 이번엔 그쪽이 맞나 본데? 차가 없잖아. 입구에 이정표가 있었네요. 삼척 올 때마다 헷갈리는 정희 엄빠. 여기가 알고, 저긴데? 삼척체육관과 삼척시민체육관이 가까이 있다 보니 삼척이면 장소 안 보고 출발해 도착해서 찾아가는 것 같아요. 성 맞네. 오늘의 대회 장소는 삼척시민체육관. 보통 오전엔 자고 일어나 신경이 덜 깨어있는 시간이라 대회날 아침이 참 힘들 법도 한데요. 개인전 여초고학년부 64강 선수들 대결합니다. 우리 가야 돼. 64강부터 시작인 정희와 유리는 대기하러 출발. 태권도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과 사업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아름다운 공연의 도시 삼척에서 제25회 성평등 가족부 장관기 전국 태권도 대회 마지막 날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평등 가족부 장관기는 처음인 것 같죠? 정부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기가 성평등 가족부 장관기로 변경되었어요. 이번 대회도 역시나 64강부터 시작하는 정희. 대지번호 13번 허윤정 총 1파트 출전 대기. 이번에도 관장님이 안 보이시는데? 쉽지만 5학년인 사호 유리도 초등 고학년부에 포함되어 세컨 보시느라 정신없으신 관장님이세요. 상대 선수와 인사하는 거 보니 이제 곧 시작하겠죠? 이번 대회 첫 품새는 뭘로 시작하려나요? 64강전. 태극 5장과 태백으로 시작합니다. 태극 5장과 태백 둘 다 옆차기 품새네요. 지금까지 몇십 번의 대회를 출전 중이지만 이 긴장감은 익숙해지지 않죠. 정희도 떨리겠지만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준비해야 하는지 지켜봐왔기에 혹시나 안 하던 실수를 할까봐 같이 긴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마음은 정희 엄마뿐만 아니라 대회를 뛰는 친구들의 부모님들 마음도 동일하실 거예요. 정희 엄마의 경우에는 보통 첫 라운드 첫 품새를 보고 아, 오늘 불안한데? 오늘은 이상하게 편하네. 라는 게 결정되는 것 같아요.
64강전 1품새 결과 보러 가볼까요? 이때가 가장 떨리는 순간. 1품새 조금 앞서가네요. 조금 앞서가더라도 경기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에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놓아선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1품새 졌다고 놔버려서도 안 되죠. 왜? 2품새 때 점수가 뒤집어지기도 하니까요. 초등 고학년부가 되면서 태백을 배우기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내년엔 보기에도 어려워 보이는 평원이 기다리고 있네요. 뭐 별 수 있나요? 꿈을 이루기 위해선 정복해야 하고 정복하기 위해선 반복 훈련밖에 없는걸요. 2품새까지 모두 끝났네요. 크게 실수한 건 없는 쩡이 32강전 진출하나요? 라고 묻기엔 눈치 빠른 구독자님들, 이제 남은 영상 길이 보고 예상하시더라고요. 아, 이걸 또 어떻게 예상 못하시게 해야 하나 고민 중이라는요. 쩡이의 점수는요? (32강전으로) 가봅시다요. 대회가 끝나면 많은 친구들이 뛰어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뒤에서 상대 선수와 인사를 해야 온전히 한 라운드가 끝! 이번 대회는 관중석에 올라갈 시간도 없이 바로 대기석으로 고고! 32강전. 회전율이 빨라 정신을 못 차렸던 대회였던 것 같아요. 32강전 품새는 뭐가 나올까요? 64강과 동일 품새. 작년엔 태백이 거의 안 걸렸는데 올해는 태백이 많이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32강전은 64강과 1, 2품새가 모두 같기에 빠르게 진행해봅니다. 요래, 요렇게. 반대쪽도. 큰 실수 없이 마무리된 태극 5장. 결과는 보고 갑시다. 세부 점수는 요렇게 1품새 조금 앞서갑니다. 태백도, 옆차기도, 앞차기도 큰 실수 노노. 그래서 최종 점수는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꼭 심사위원 한 분씩은 오래 걸리는 건가요? 심사하실 때 보면 조이스틱 같은 걸로 막 누르시던데 자동 집계가 아닌 건가 싶기도 하고요. 16강전으로 출발합니다. 품새를 알면 알수록 궁금한 게 더 생기는 것 같은데요. 쩡이 덕분에 품새는 다 외운 것 같아요. 눈으로. 16강전. 이번엔 태극 7장과 고려. 보통 16강전이면 점심시간쯤이었던 것 같은데 16강전 끝난 시간이 10시 3분. 왜 이렇게 빨라? 쉽죠? 64강이 여자 초등부 고학년밖에 없고 또 초등부 경기가 앞에 몰려 있었어요. A리그만 진행되다 보니 4코트 모두 사용하기도 했고 그래서인지 회전이 빨라서 자칫하면 경기를 놓치겠더라고요. 더군다나 쩡이와 유리가 둘 다 고학년부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동시에 뛸 수 있어서 16강전 1품새 결과는요. 와, 이건 모르겠는데요. 오, 점수차가 얼마 안 나서 2품새로 8강전 진출 여부가 결정되겠어요. 2품새는 고려인데요. 앞차기, 옆차기, 거듭lep차기, 돌려차기 빼고 다 나오는 고려. 실수 하나가 흐름을 바꿀 수 있다. 거듭lep차기. 앞차기. 마지막 발차기인 옆차기. 큰 실수는 없었는데 평소 장꾸인 쩡이인데 대회 때 진지한 쩡이의 모습은 내 딸이 맞나 싶기도 하고요.
이번 고려로 8강전 진출 여부가 결정되는데 과연? 떨리는 순간 빠르게 슉슉. 8강전 진출합니다. 대회를 뛸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진짜 잘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점수 차가 큰 것도 아니고 정말 실수 하나 차이로 승패가 결정되기도 해서 매번 봐도 매번 떨리는 것 같아요. 바로 다음 라운드 대기하러 고고! 8강전 8강전 품새는 태극 8장과 고려! 이 품새는 2번씩 반복인가요? 오늘 발차기 원없이 차고 가겠네요. 그나마 태극 8장은 앞차기만 있다는 거. 앞차기가 쉽다는 건 아닙니다. 옆차기나 돌려차기에 비해 중심 잡기가 조금 덜 힘들 뿐 다리를 찢어야 하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근데 이상한 거 찾으셨나요? 세컨석이 비어있다는 거 찾으신 분? 4호 유리의 경기가 진행 중이었어요. 이날 뛰어다니시는 관장님들이 많으셨다는. 어? 방금 보셨나요? 힘이 빠졌었나요? 경기장에서 못 봤는데 편집하다 발견했네요. 1품새 태극 8장 결과는요? 조금 앞서갑니다. 그치만 뒤집기 가능한 점수차! 마지막까지 집중! 고려도 반복 품새니 실수한 게 없는지만 보고 갑시다. 빨간불은 안 들어왔고요. 이번에 이겨야 메달권에 들어가는데요. 이번 전국대회는 메달을 받을 수 있나요? 점수 볼 때는 매번 떨리지만 8강전 최종 점수가 가장 떨리는 순간인 것 같아요. 아까 몇 점 차이라 그랬죠? 준결승전 진출합니다. 준결승전 품새는 태극 5장과 고려. 이번 대회 금강은 피해가나요? 또 설레발이죠. 자중하겠습니다. 전국대회에서 준결승전에 진출한 건 오랜만인 것 같네요. 고관절 이슈로 힘들어했던 걸 얼른 떨쳐내라고 이 품새가 발차기 품새만 나오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64강부터 5경기를 뛰고 있는 쩡이다 보니 차라리 언제 봐도 불안한 금강이 나오길 기다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모르겠다. 어찌됐건 쩡이가 이겨내야 한다는 건 변하지 않지요. 태극 5장도 많이 봤으니 발차기만 보고 넘어가 보자고요. 기압으로 마무리된 태극 5장. 준결승전부터 메달 3개 싸움. 금운동 중에서 이번 대회에 획득하게 될 메달은 1품새 결과는요? 5번 심사위원님께서 긴장감을 주실 줄 아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만 긴장하게 해주셔도 되는데요. 됐다! 1품새 앞서갑니다. 2품새에 실수만 하지 않으면 결승전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때가 엄청 떨리겠죠? 표정을 봐서는 떨리는 건지 안 떨리는 건지 모르겠다는요. 자, 어쨌든 마지막까지 화이팅! 거듭 옆차기 넘어가고요. 앞차기도 통과! 마지막! 옆차기로 마무리! 과연 오랜만에 결승전은 진출할 수 있을까요? 차분하게 점수를 기다리며 도복을 정리합니다.
과연 심사위원님 빨리빨리 정겨운 맛을 넘어가요. 과연 빠르게 눈 굴리기. 와,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지난 1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네요. 결승전. 아마 관장님들 입장에서도 결승전이 가장 떨리시겠죠? 이쯤 되니 이번 대회 마지막 품새가 뭐가 나올지 궁금해지는데요. 태극 8장과 금강. 참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고 금강이 나와주시는 센스. 눈치코치 없는 금강 같은 이라고. 어쨌든 주사위는 던져졌고 마지막까지 긴장 풀지 말고 지켜봐 봅시다. 오늘따라 우리 주제가가 왜 이렇게 찰떡인 것 같죠? 일품새 결과는요? 이 점수 차면 끝날 때까지 모른다! 오늘의 마지막 무대는 금강. 오늘 진짜 정신없이 달려온 무대 마지막까지 가보자. 첫 번째 학다리 서기. 두 번째 학다리 서기. 세 번째 학다리 서기. 왜 휘청이지 마. 마지막 학다리 서기. 아니 왜 불안하게 흔들흔들거려. 끝났다. 떨리듯 흔들린 것 빼고는 잘 버텼네요. 최종 점수 보러 가보실까요? 과연 졌지만 잘 싸웠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았던 쩡이 은메달 획득. 이제서야 입에 뭐가 들어가는 쩡이. 이번 대회에선 핸드크림을 선물로 주네요. 앞으로도 너의 도전을 응원해. 이번엔 김제다. 2026 전국 어린이 꿈나무 태권도 대회 출전자가 엄청 많다. 또 64강? 또 태백? 이번 대회는 어떤 품새들이 나와주려나요? 다음 주에도 쩡이의 도전은 계속됩니다.